자, 이제 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서울시장 선거,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 얘기를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추대가 됐는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기는 바로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의 그 그릇된 생각에 매달려 있다는 것. 제가 쓴 책에서 김문수 지사님을 평을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는 김문수를 보면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어떤 이 의미로 이 말을 이제 쓰셨는지. 하도 요즘에 그 막말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시니까 네. 아름다운 표현을 골라서 일부러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상식적으로. 영혼이 맑은 남자를 왜 자꾸 선거에 내보내시려고 하시나. 예, 그리고 영혼이 맑다는 남자는 왜 자꾸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시나. 네. 예, 그냥 영혼이 맑으신 분은 그냥 그 깨끗한 영혼을 보존하시는 의미에서라도 정치권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어찌됐건 뭐 이제 김문수 전 지사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나름의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언론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유명세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지지율로 연결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지난해 행보를 보면 좀 우파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보수 대 진보 이렇게 이념 대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이제 뭐 그 이념적으로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보수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 내용이고, 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수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너무 약간 극우 성향으로 좀 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 초기만 하더라도 김문수 전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엔 뭐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문재인 정부도 비판하고, 또 홍준표 대표 못지않게 이른바 좌파 프레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걸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과연 서울시장 본선 전에 얼마나 지금 유리한 전략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뭐 최근 들어서 더욱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좌파 프레임을 더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 너무 그 지지 기반을 자꾸 협소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보수 우파를 강조시키는 저는 거. 생각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결집될 수 있는 분이 사실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생각보다 많은 표를 받을 것이다. 다만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뭐 영혼이 맑다 아니다 그런 말이 제대로 통하려면 그 말이 왜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는지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설득을 위한 근거는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영혼이 맑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관성과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사실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기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반대 입장에 섰다가 갑자기 태극기 집회 어느 날 막 나타나면서 박근혜 라인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관적인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이나 시민, 서울 시민들에게 사실은 상당히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뢰를 못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언가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이미지와 관련해서 혹은 컨텐츠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김문수 그리고 안철수 두 후보는 이미 이제 정해졌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만 이제 예비 후보죠.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각각으로 조사를 했다고요?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박원순 현 시장이 나왔을 경우에 51.5%, 김문수 후보가 12.7%, 안철수 후보가 21%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가 됐을 때의 경우입니다. 역시
41.3%, 김문수 14.2%, 안철수 21.7%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경우입니다. 우상호 후보가 35.2%, 김문수 후보가 14.2%, 안철수 후보가 23.2%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23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면접과 무선전화 면접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9.4%,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 계산을 해서 일단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권의 두 후보가, 그러니까 유력 두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구도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경우는 뭐 약간 두 후보가 연대를 하면 또는 단일화를 하면 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어찌됐건 뭐 설령 이제 선거연대를 하더라도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구도라고 하는 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고, 네. 이게 지금 뭐 실제 지금 이제 뭐 여론 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변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도 이제 뭐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고,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 약간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그 구도가 만약에 그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좀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죠. 네, 변호사님 유권자로서 또 막판에 뒤집을 변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람이 특별히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찍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우세하죠. 그렇지만 또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고,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일관해왔던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 표심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경선, 여권에서 경선이 또 중요하겠지만 뭐 누군가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현 정부하고의 그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 것에 더 초점을 둘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에서 견제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거 전략을 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주지사 후보로 나올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 바른미래당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올 예정인데,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 자체부터 답이 없는 합당이었다. 이런 이유로 탈당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은 이제 사실은 야권 이제 선거연대를 이제 기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를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승민 이제 공동대표가 선거연대 얘기를 꺼내니까 당내에서 상당히 또 반발 여론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주선 공동대표도 이제 반대를 했고, 또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도 이제 또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더 이상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선거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한 것 같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추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일단 탈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는 여기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만 더 다뤄보죠. 오늘 그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청와대가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 올해는 어버이날 임시 공휴일 지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버이날을 공시 공휴일로 하려고 했더니 뭐 아이들은 학교는 어떻게 보내, 이런저런 문제들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았는데,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형평성 측면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러면 아이를 그러면은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 또 공휴일을 지정해봤자 혜택을 누리는 건 그들만이지 우리는 또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날이 너무 많았을 때 이제 한 줄기 정말 비처럼 내지는 뭐 그 사막에 있는 물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주 5일 근무가 있고, 또 이제 워낙 5월에는 또 휴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좀 찬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어떤 정책이든 시행할 때 풍선 효과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하면 당장 이제 급여가 올라 좋지만, 사실은 또 이제 고용이 또,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고용을 또 줄이는 네.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사실은 그 영어 그 방과후 교육 가지고도 한번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책 자원에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 이 탁상에 앉아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번에 또 그 재활용 쓰레기 대책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그런 논란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든 그 시행을 하기 앞서서 네. 그 풍선 효과, 그러니까 부작용이 어떤 것이 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먼저 얘기를 꺼내놓으니까 기대감이 딱 고도가 그렇죠. 됐잖아요. 아니 당장 네.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쪽에서 보니까 아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아이들 학교 안 가면 그러면 그 부모들도 결국 저 회사 안 간 상태에서 아이들 하루 종일 봐야 되는 또 그런 또 부담이 또 작용하는 거고 또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는 이제 그 직업의 상황상 그러니까 같이 놀아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또 파생 효과도 함께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발견되니까 이제 하기로 했다가 또 일단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정책을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약간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예. 좀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비판 합니다. 논조가 강하신데 그러면은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을까요? 한번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평론가님께.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너무 몰아치기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좀 줄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 휴가를 좀 더 늘린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뭐 어느 쪽에서든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건 그런 상황으로 단계적으로 간다.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 공휴일 되면 어느 집 갈 겁니까? 시부모한테 갈 겁니까? 친정엄마한테 갈 겁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곤란하죠. 예, 아빠 어린이, 엄마 어린이 없어요. 다 우리의 어린이지. 그러니까 어린이날 되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 어버이날 되면 어느 집 갈 건지 이거 먼저 따져 보는 집안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시행하기 전에 우리 엄마들한테 좀 물어봤어야 되죠. 그러면은 아마 이 정책 이런 공약 나왔을 때 조금 좀 신중함도 사실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5월 해봤습니다. 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가정의달이라.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 약간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그 구도가 만약 그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좀 예.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죠. 네, 변호사님 유권자로서 또 막판에 뒤집을 변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람이 특별히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찍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우세하죠. 그렇지만 또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고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일관해왔던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 표심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경선, 여권에서 경선이 또 중요하겠지만 뭐 누군가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현 정부하고의 그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 것에 더 초점을 둘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에서 견제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거 전략을 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제주지사 후보로 나올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 바른미래당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올 예정인데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 자체부터 답이 없는 합당이었다. 이런 이유로 탈당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은 이제 사실은 야권 이제 선거연대를 이제 기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를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승민 이제 공동대표가 선거연대 얘기를 꺼내니까 당내에서 상당히 또 반발 여론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주선 공동대표도 이제 반대를 했고 또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도 이제 또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더 이상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선거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한 것 같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추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일단 탈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는 여기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만 더 다뤄보죠. 오늘 그 어버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뢰를 못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언가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이미지와 관련해서 혹은 컨텐츠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김문수 그리고 안철수 두 후보는 이미 이제 정해졌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만
이제 예비 후보죠.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각각으로 조사를 했다고요?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박원순 현 시장이 나왔을 경우에 51.5%, 김문수 후보가 12.7%, 안철수 후보가 21%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가 됐을 때의 경우입니다. 역시 41.3%, 김문수 14.2%, 안철수 21.7%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경우입니다. 우상호 후보가 35.2%, 김문수 후보가 14.2%, 안철수 후보가 23.2%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23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면접과 무선전화 면접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9.4%,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 계산을 해서 일단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권의 두 후보가, 그러니까 유력 두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구도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경우는 뭐 약간 두 후보가 연대를 하면 또는 단일화를 하면 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어찌됐건 뭐 설령 이제 선거연대를 하더라도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구도라고 하는 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고, 네. 이게 지금 뭐 실제 지금 이제 뭐 여론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변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도 이제 뭐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고,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고, 뭐 그 이념적으로 뭐 자유한국당이 보수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 내용이고, 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수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너무 약간 극우 성향으로 좀 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 초기만 하더라도 김문수 전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엔 뭐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문재인 정부도 비판하고, 또 홍준표 대표 못지않게 이른바 좌파 프레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걸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과연 서울시장 본선 전에 얼마나 지금 유리한 전략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뭐 최근 들어서 더욱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좌파 프레임을 더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그 지지 기반을 자꾸 협소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보수 우파를 강조시키는 저는 생각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결집될 수 있는 분이 사실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생각보다 많은 표를 받을 것이다. 다만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뭐 영혼이 말도 아니다 그런 말이 제대로 통하려면 그 말이 왜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는지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설득을 위한 근거는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영혼이 맑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관성과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사실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기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반대 입장에 섰다가 갑자기 태극기 집회 어느 날 막 나타나면서 박근혜 라인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관적인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이나 시민, 서울 시민들에게 사실은 상당히 불안감을 자, 이제 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서울시장 선거,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추대가 됐는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기는 바로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의 그 그릇된 생각에 매달려 있다는 것. 제가 쓴 책에서 김문수 지사님을 평을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는 김문수를 보면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어떤 이 의미로 이 말을 이제 쓰셨는지. 하도 요즘에 그 막말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시니까 네. 아름다운 표현을 골라서 일부러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상식적으로. 영혼이 맑은 남자를 왜 자꾸 선거에 내보내시려고 하시나. 예, 그리고 영혼이 맑다는 남자는 왜 자꾸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시나. 네. 예, 그냥 영혼이 맑으신 분은 그냥 그 깨끗한 영혼을 보존하시는 의미에서라도 정치권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어찌됐건 뭐 이제 김문수 전 지사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나름의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언론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유명세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지지율로 연결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지난해 행보를 보면 좀 우파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보수 대 진보 이렇게 이념 대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이제 를 공휴일로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청와대가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 올해는 어버이날 임시 공휴일 지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버이날을 공시 공휴일로 하려고 했더니 뭐 아이들을 학교는 어떻게 보내, 이런저런 문제들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았는데,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형평성 측면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러면 아이를 그러면은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 또 공휴일을 지정해봤자 혜택을 누리는 건 그들만이지 우리는 또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날이 너무 많았을 때 이제 한 줄기 정말 비처럼 내지는 뭐 그 사막에 있는 물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주 5일 근무가 있고, 또 이제 워낙 5월에는 또 휴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좀 찬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어떤 정책이든 시행할 때 풍선 효과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하면 당장 이제 급여 올라 좋지만, 사실은 또 이제 고용이 또,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 같은 게 고용을 또 줄이는 네.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사실은 그 영어 그 방과후 교육 가지고도 한번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책 자원에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 이 탁상에 앉아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번에 또 그 재활용 쓰레기 대책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그런 논란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든 그 시행을 하기 앞서서 네. 그 풍선 효과, 그러니까 부작용이 어떤 것이 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먼저 얘기를 꺼내놓으니까 기대감이 딱 고도가 그렇죠. 됐잖아요. 아니 당장 네.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쪽에서 보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아이들 학교 안 가면 그러면 그 부모들도 결국 회사 안 간 상태에서 아이들 하루 종일 봐야 되는 또 그런 또 부담이 또 작용하는 거고, 또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는 이제 그